네, 많은 언론 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이제 들어보셨을 거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파악이 되셨을 겁니다. 전세 가격을 잡기 위해 지금 무섭게 오르고 있는 전세 가격을 잡기 위해 마련한 어떤 방안책이죠. 그렇다면 이 정책으로 인해서 전세값이 과연 잡힐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들여다보시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공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그냥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짜내기식으로 만들어낸 건지 뭐 이렇게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효과라든가 어떤 방안 또는 대책 또는 현재 이 영향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예견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전 지원 방안입니다. 그래서 19일날 발표가 됐죠. 2022년, 그러니까 내후년까지죠. 내후년까지 전국적으로 11만 4천 가구를 이제 전세형으로 공급을 한다. 전세형으로 추가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이 7만 가구, 서울 지역이 한 3만 5천 가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전국에 4만 5천 가구, 수도권에 2만 4천 가구, 서울에 9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전국 19,000가구, 수도권의 11,000가구는 입주 시기를 좀 단축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뭐 어떤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전세 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뭐 질 좋은 쉽게 해서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좀 질 높은 주택들, 정말 살고 싶고 정말 쾌적한 그런 주택들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신축 매입 약정이라든가 공공 전세주택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그중에서 대책 총괄표를 보게 되면 공공임대 공실 활용하는 부분 또는 공공전세, 신축 매입 약정, 그다음에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이거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게 합쳐졌을 때 11만 4천 가구가 되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전세형이 4만 9천 가구, 공공임대 공실 활용이 약 한 3만 9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공전세가 약 한 3천 가구,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축 매입 약정이 한 7천 가구 정도 되겠죠. 비주택 공실은 내년에는 없습니다.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사무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지금 호텔까지도 얘기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그 수치는 사실 너무 미미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서울 지역만 보게 되면 공공임대 공실 활용, 공공임대는 SH나 LH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물량들이죠. 그렇지만 현재 공실이 되어 있는, 임대가 되지 않아서 공실되고 있는 부분을 다시 이제 전세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 공공임대 다 월세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전세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게 서울 지역의 4,900가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따져봤을 때 공공전세라든가 신축 매입 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을 뺀 나머지 요 세 가지를 뺀 나머지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아파트란 얘기일 겁니다. 아파트는 4,900가구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내후년까지 아파트 물량만 4,900가구가 서울에 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전세형으로.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이 한 400만 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2년 동안 4,900가구 전세값이 과연 잡힐까요? 조금 의문스럽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입주와 청약 시기를 단축하는 부분도 약 한 2만 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을 조기 입주시키겠다. 분기를 조금 더 빨리 당기겠다. 한 3, 4개월 정도로 빨리 당기겠다는 부분이 한 10,000 가구 정도 되고요. 매입임대도 실제적으로 3분기에 들어갈 부분을 2분기까지 또 매입 약정 같은 경우는 제외됐지만 또 사전 청약 물량도 기발표 물량이 약 6만 가구인데요. 6만 가구에서 2천 가구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6만 2천 가구 정도 됩니다. 사전 청약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3기 신도시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매입임대라든가 공공주택에 조기 입주하겠다라는 부분은 1분기 정도, 한 4개월 정도를 더 앞당겨서 입주시키겠다라는 얘기는 물론 의지는 좋지만 그렇게 된다면 공사할 수 있는 공사 기간들, 공기가 있죠.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 마무리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제적으로 부실 공사가 우려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재라든가 기본적으로 마감 자체가 조금 부실할 수 있다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라는 거는 그 기간 동안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도배하고 정말로 끝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조건을 까졌을 때 현재 3, 4개월 정도 땡기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부실 공사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전 청약 물량은 2천 가구 정도 늘어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 11만 4천 가구가 전국적으로 이제 전세 물량으로 공급이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임대 공실 활용, 말씀드린 대로 SH, LH 공사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요. 공실이 실제적으로 전국에 한 3만 9천 가구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수도권 지역이 15,000가구, 그리고 서울 지역이 4,900가구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9,700가구, 인천이 948가구, 지방권이 한 2만 3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영구 국민 행복주택, 뭐 매입임대 다 들어가 있겠죠. 이런 물량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보다 더 공공 전세 물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겠다. 근데 입주 자격이 실제적으로 전세형 임대는 이번에 만들어낸 정책이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언제까지? 2022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한시 운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12월 말, 올해 12월 말까지 통합 모집을 하고 2월에 입주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그렇지만 소득과 자산 기준을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거주 기간은 기본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지금 현재 4년 이제 거주 요건이 됐죠. 거기에 4년 경과 시점에 기존 입주 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 추가 2년을 거주할 수 있게끔 한다. 4+2, 6년을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6년을 거주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세난, 특히 이제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현재 발이 동동 구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문구가 달린 부분이 뭐냐면 4년 지난 시점에 기존의 입주 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대기자가 없는 경우. 대기자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들이 대부분 다 입지들이 안 좋습니다. 입지들이 안 좋고 교통력과 이래가 주변 인프라 구축이 아직 안 된 지역들이 굉장히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실이 많은 거고요. 당연히 이런 여건들 개선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 지역에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살기 불편하더라도 네가 4년 또는 6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느냐 이런 조건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변의 인프라 구축들 생활 환경 자체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조건, 직장과 너무 멀게 되면은 현재 4년 동안 현재 살다가도 굉장히 힘들어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자가 없는 경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조건들이 단서가 달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 공공임대주택들이 있는 지역들 다시 말씀드리면 입지 여건 주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거주 여건을, 거주 만족도가 떨어지는 지역들이죠. 그런 여건들 봤을 때는 그냥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를 구할 수 없으니 4년 정도는 무조건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든 생각하지 말고 가서 살아라라는 것밖에 안 된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정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주거 만족도라든가 주변 환경을 따질 수밖에 없고요. 거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직장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특히 이제 교육과 딱 맞물리게 되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 지역을 살 수가 없는 조건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그 국민임대부터 현재 행복주택까지 대부분 다 85제곱미터 미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방 3개짜리 정말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 주택을 선택할 수는 없는 고려해 볼 상황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또 입주자 선정은 공공임대 공급 대상의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경쟁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겠다. 지금 이 얘기와는 약간 배치되는 얘기죠. 소득 자산 기준을 배제하겠다고 해놓고 만약 그 지역이 경쟁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할 정도 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자 선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득 수준도 보겠다는 얘기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입주자 선정은 수급자라든가 장애인들 우선적으로 하고요. 거의 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먼저 우선 공급을 하겠다. 경쟁이 생길 때는 그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공공주택 입주를 조기화시켜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2분기를 1분기로 당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가 당겨진 거고요. 현재 내년에 입주할 2분기 물량을 11,000가구 정도로 보게 되면 이거를 현재 1분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2021년도 3분기에 입주할 물량은 현재 2분기로 입주시키겠다. 그 가구 수가 8,000가구, 11,000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건설형과 매입형이 있겠죠. 건설형 같은 경우도 2021년도 2분기 입지 예정 물량 중에서 11,000가구, 수도권 지역에 6,000가구 정도 됩니다. 입주 시기를 1분기로 조정한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기 이제 하남 감이라든가 수원 고등, 그다음에 아산 탕정, 뭐 7개 단지 정도 2020년 내 준공을 추진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준공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마감재가 그만큼 부실할 수 있다 보셔야 되고요. 매입형 같은 경우는 2021년도 3분기 공급 물량에 대해서 절차를 최대해서 11주 정도 단축을 시키고 전국 8천 가구나 수도권 5천 가구를 2분기 내에 공급하겠다라는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사업 이주 시기도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 들어가 있죠. 재건축 재개발 물량들 봤을 때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이 6만 1천 가구 정도 되고요. 수도권에 3만 8천 가구, 서울이 5,100 가구 정도 됩니다. 그 이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의 어떤 주택량은 당연히 뭐 불보듯 뻔할 테니까 2021년도 상반기,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물량이 쭉 잡혀져 있는 부분을 이주 수요를 좀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 또는 현재 이사철 이런 걸 피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정비 사업의 이주 시기 조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세 관련된 내용을 떠나서 그 전에도 할 수 있었던 내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조건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공공전세주택을 도입을 한다.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 전세주택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월세 형태로 공급이 되어 있는 LH공사에 공급하는 물량을 공공전세주택을 도입하고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까지 한시사업이고요. 그 이후에는 공급이 안 됩니다. 2022년도까지 전국에 18,000가구, 수도권에 13,000가구, 서울에 5,000가구를 전세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방식은 무주택 실수요자여야 되고요. 또 추천 방식으로 공급을 한다. 추첨을 해서 공급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최대 6년까지 시세 90% 이하의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고 매입 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매입형도 병행 운영한다. 매입 약정 방식은 매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건축주와 약정을 받는 부분이고 매입을 실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매입형은 실제로 소유권 이전까지 다 끝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걸 병행 운영하겠다. 매입 약정형 같은 경우에 뭐가 들어가냐면 민간의 도심의 신속 건설 가능한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그다음에 공공매입 공급 물량까지 합쳐서 16,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오피스텔과 실제로 다세대 주택이 주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매입형 같은 경우는 신속 공급이 가능한 기존 주택, 기존에 있는 주택 공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량을 또는 미분양 물량들 이런 것들을 현재 민간 건설사나 신탁사, HUG에 갖고 있는 물량들을 현재 준공 예정 주택을 매입을 해서 2022년도까지 전국에 이거는 2,00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입형은 그만큼 물량 자체가 매입형이 더 적은 이유는 매입 약정형은 당장 내가 소유권 이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금 지급을 안 해도 되겠죠. 약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LH공사, SH공사가 실제로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 현재 자금적인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입 약정형 물량이 더 많은 거다 보셔야 되고요. 매입 약정 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22년도의 물량을 2만 1,000에서 2만 3천 가구 정도로 확보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품질 신규 임대주택을 전국에 4만 4천 가구, 수도권에 3만 3천 가구, 전국에 2만 가구로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매입 약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최대 80%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더 희망할 때는 임대료를 조정해서 또 나머지는 월세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주택, 매입형 주택의 경우 기존에 있는 주택들, 공실인 주택들은 3, 4인 가구가 거주 가능한 중형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건 2025년도까지입니다. 요거 2,000호 정도, 2,000가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미미하고요. 60에서 8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현재 실제적으로 33평의 아파트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입 약정의 매입인의 공급 계획을 현재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전국적으로 4만 4천 가구, 수도권에 3만 3천 가구, 서울에 2만 가구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는 매입하는 약정 내는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과 다세대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공적 임대주택을 현재 공시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4,900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비주택 공실 주거형 전환을 한다. 말씀드린 대로 비주택이죠. 비주택은 실질적으로 현재 사무실이라든가 호텔, 숙박시설까지 다 들어갑니다. 이거를 이제 2021년도에 1,000가구, 2022년도에 4,000가구 정도 해서 총 5,000가구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실 건물이나 미분양 주택 활용 임대 공급 계획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을 쭉 봤을 때도 공공을 주도하는 부분, 민간 참여형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서 어울려서 진행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3,000가구 정도나 서울에 9,700가구, 서울에 5,400가구 정도를 현재 말씀드리는 비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3, 4인 가족 또 이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진다 다시 얘기하고 싶고요. 또 이 중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허용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도 신탁 방식으로 만약에 현재 그 주변에 건축 분양을 목적으로 만약 시행을 한다 하면 허가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택지지구 추가 발굴은 뭐 어차피 지금까지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공공 분양 사전 청약 2,000호 확대하는 부분과 2022년도까지 수도권 공공 분양 사전 청약을 6만 가구에서 6만 2천 가구로 확대한다는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임자 매입 약정형 같은 경우도 매입임대주택은 현재 입주자 모집을 내년 3월부터, 공공연쇄주택은 내년 4월부터 진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쭉 현재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현재 전세난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겼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또 현재 공급된다 한들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건들 굉장히 미약할 거고요. 따라서 현재 전세 가격은 더욱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현재 입주 물량들이 그만큼 딸리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현재 입주 물량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 봤을 때는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